간은 진짜 우리 장기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예요. 한 1.2kg 정도 돼요. 1.2kg. 예, 그래서 기관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기관이고요. 장기로는 넘버1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게 우리가 영양제를 먹으면 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좀 더 나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스텔라님, 네. 평소에 술 많이 드세요? 아니요, 저는 술보다는 커피를 좀 즐겨 먹는 편인데요. 네. 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음. 커피를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에요. 커피에는 카페인 이외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얘들이 항산화, 항염, 그다음 항섬유화, 그리고 항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간암이나 간경변에도 도움이 돼요. 커피를 드실 때 하루 3잔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도 매일 이게 커피 마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또 오후 되면 뭔가 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것 그냥 같아요. 다른 거 먹어요. 커피 말고. 근데 뭔가 뇌에서 커피를 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3잔 이하로 드셔야 된다는 거. 박사님, 그럼 이 만성 간염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고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만성 간염은 간염이 걸리신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우리가 만성화되는 건데요. 바이러스나 알코올과 약물,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 만성 간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증상이 없어서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피로나 무력감, 식욕 부진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텔라님, 간이 안 좋으면 피로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간이 해독이 잘 안 돼서 피곤하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간부터 먼저 잘 알아봐야 되는데 간은 진짜 우리 장기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예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간이요? 키로. 키로로? 그래도 한 2, 3kg? 그건 너무 많고. 너무 많나요? 장기가 2, 3kg 너무 많고 한 1.2kg 정도 돼요. 1.2kg. 예, 그래서 기관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기관이고요. 장기로는 넘버1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이유는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해독작용도 있었고요. 간은 인체의 대사 과정에 관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럼 음식을 먹으면 그걸 우리가 조직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만든 여러 가지 그 노폐물 같은 것들을 간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처리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마치 커다란 공장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대사를 하고요. 담즙을 생성하고 장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비타민과 무기질,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고장이 나면 일단 공장에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몸에 노폐물들이 더 많이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오, 정말 많은 기능을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눈이 노랗거나 아니면 이게 다크서클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가 이렇게 노란 빛이 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너 간 안 좋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혈중의 빌리루빈 농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럼 빌리루빈하고 간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데 적혈구가 파괴돼서 나오는 색소 중에 하나가 빌리루빈인데 이거를 간이 대사를 시켜서 담즙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간이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혈중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눈도 노래지고 황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생성하지 못하게 돼서 잇몸 출혈이나 코피도 잘 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알코올이라든지 이 카페인도 원인이 되는데 만성 간염에 또 다른 원인이 있나요? 네, 만성 감염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성관계나 또는 이제 주사기 바늘을 잘못했을 때 이렇게 찔렸을 때 또는 수혈 때문에도 많이 생깁니다. 만성 감염은 종류가 A, B, C, D, E, G형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고요. 자가 면역성 감염이나 윌슨병으로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알코올성이나 비만, 당뇨,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간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만성 질환이 뭐 낫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 또 네. 다른 질병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예, 맞아요. 이 간염이 계속 지속이 되면요, 간경변, 간암, 그 다음에 간부전증 같은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복수가 찰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배가 이렇게 찰 수도 있고요. 식도의 정맥이 팽창하는 식도 정맥류, 그리고 출혈과 신장 기능 저하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만성 간염이 있으실 때는요, 무리하게 운동하는 건 좋지 않고요. 잘 쉬시고 그다음 푹 주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간이 우리 몸에서 그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 간이 나빠졌을 때 우리 몸이 피로해지잖아요. 그때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을까요? 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요? 예, 예. 만성 간염 환자는요, 염증으로 인해서 단백질 소모량이 일반인의 1.5배가 돼요. 충분하게 단백질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꺼내서 쓰기 때문에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이 소모되고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간 세포 재생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 예를 들어서 우유나 계란이나 또는 기름기 없는 고기 또는 생선 이런 것들, 콩 같은 것들을 잘 챙겨서 드셔야 돼요. 그렇다면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도 그 간염에 좋을까요? 네, 좋죠. 비타민, 무기질,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가 많은 녹황색 채소들 또는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만성 간염에 좋습니다.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고용량으로 드셨을 때는요, 간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단호박, 피망과 당근 같은 것들을 드시면 좋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단백질 쉐이크는 너무 고농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사하는데 너무 무리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암모니아가 축적되고요. 이것 때문에 간에 무리가 생겨서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당량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해주면 또 무리가 가겠군요. 네, 과유, 불급, 너무 많은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그 영양제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저는 글루타치온을 추천드려요. 글루타치온이 피부에 좋다고 해서 저도 먹고 있는데 간에도 좋나요? 네, 맞아요. 글루타치온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성 간염은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과도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화하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우리가 간 세포를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간은요, 다양한 독성 물질과 그 다음에 대사산물을 해독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글루타치온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는 이 간질환 하면 이게 밀크시슬 영양제가 떠오르거든요. 네, 되게 유명하죠. 예, 밀크시슬은 엉겅퀴 일종의 식물로 그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 이름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실리발린은요, 간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서 간세포 손상 방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간세포 재생, 그리고 간 해독 작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밀크시슬은 어떻게 복용하면 되나요? 밀크시슬은요, 성일 기준으로 하루 한두 번, 한 캡슐씩 드시는 게 좋겠고요. 효과를 보시려면 3주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타민 B 컴플렉스를 가져오셨는데요. 이건 만성 간염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비타민 B 컴플렉스는 제가 참 자주 갖고 나온 것 같은데요. 비타민 B 컴플렉스는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해서 피로를 감소시키고요. 간에서 염증을 조절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지방 대사를 도와줘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박사님이 오늘 만성 간염에 좋은 영양제들을 소개시켜줬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게 우리가 영양제를 먹으면 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좀 더 나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너무 많은 종류의 영양제를 한꺼번에 먹는다던가 고용량으로 복용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고용량의 비타민 A, E, 그 다음에 철분이나 나이아신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먹었을 때는 간이 더 상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허브 추출물 중에서는 카바라는 성분들을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영양제를 드실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